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스포츠 24 득점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별에서 온 그대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호날두가 이번엔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경쟁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득점왕 도전인데요. 호날두 선수 11골 단독 선두로 2위에 한 골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선두 탈환 모습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면서 스포츠 24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가 영국의 축구명가 맨유를 완파했습니다. 마니아티스의 강력한 중거리 슛을 도밍게스가 살짝 건드려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홈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후반엔 조엘 캠벨이 철벽 수비수 퍼디난드를 앞에 두고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림 같은 골에 퍼디난드의 수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맨유의 판페르시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홈팬들의 열혈 응원 속에 올림피아코스는 2대 0으로 이겼고 맨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터키의 갈라타사라이와 영국의 첼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토레스의 골입니다. 정확한 패스가 만든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그 후 첼시는 또 한 번의 찬스를 맞이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것입니다. 후반 19분 스네이더르의 코너킥을 문전에 있던 체주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 홈팬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첼시는 공격을 강화했지만 상승세를 탄 갈라타사라이는 첼시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후 양팀은 승리를 위해 중원 싸움을 이어갔지만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 무승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샬케 공사의 대승을 거두고 8강 진출을 예약했습니다. 전반 12분 호날두의 패스를 받은 벤제마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수비수의 눈을 속인 호날두의 환상적인 패스가 앞걸인 골이었습니다. 전반 20분 베일이 두 명의 수비수 사이를 농락하듯 피하며 추가골을 뽑았습니다. 수비수보다 반박자 빠른 베일의 발놀림이 돋보였습니다. 주도권을 장악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7분 호날두가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헛다리 짚기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는 호날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2분 벤제마가 다시 한 골. 23분엔 베일이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종료 직전 호날두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6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샬케는 마지막에 푼텔라르의 골로 간신히 무득점 패배는 면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5골차 대승을 거둔 만큼 8강 진출이 유력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더 재미있는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잠시 후 축구 3세판과 함께 하시죠. 소치에서 돌아온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 최강 축구 클럽을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팀들 첫 경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성적표가 아주 좋아요. 네, 서울과 울산, 전북이 모두 2골 차 이상으로 이겼고요. 포항은 세레소 오사카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도전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 팀들 아시아에서는 최강권인 만큼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독일 분데스리가입니다. 손흥민의 레버쿠젠, 구자철 박주호의 마인츠가 오늘 맞대결을 펼칩니다. 홍명보 감독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경기력을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먼저 손흥민 선수 소속팀이죠. 레버쿠젠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띌 정도입니다. 22라운드 경기 볼프스부르크에 1대3으로 지면서 최근 4경기를 모두 내줬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에 0대4로 참패를 당했죠.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레버쿠젠입니다. 2위는 지키고 있지만 이미 1위와의 격차는 승점 16점까지 벌어졌습니다. 히피아 감독의 단조로운 선수 기용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줄곧 4-3-3 포메이션을 너무 고집하고 있고 베스트 11의 명단도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손흥민과 키슬링, 시드니샘 3인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선수층은 엷은데 컵대회와 챔피언스리그까지 같이 치르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바닥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3위 도르트문트와 4위 샬케의 승점 1점과 2점 차이로 바짝 쫓기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내준다면 4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마인츠는 구자철 영입 후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구자철이 밀러와 오카자키 신지의 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전체적인 공격 조율이 원활해졌습니다. 구자철 선수 매경기 출전하면서 이제 팀의 적응이 모두 끝난 것 같은데요. 특히 반박자 빠른 타이밍의 패스가 팀의 전체적인 공격력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 안배가 부족한 점 다소 아쉽죠. 전반에는 활발한 몸놀림을 선보이고 있는데 가끔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후반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진의 박주호도 꾸준히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기 홍명보 감독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한 박주호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최근 연패를 당하고 있는 레버쿠젠이지만 이제 다시 힘을 낼 때가 됐습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썩어도 준치라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허재원 기자 하락세이긴 하지만 순위가 높은 레버쿠젠에 한 표를 던져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세 명의 기자 모두 썩어도 준치라는 데 동의한 것 같네요. 레버쿠젠의 승리에 공 3개 이상씩을 걸어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레버쿠젠 더 이상은 추락은 없다며 남장현 기자, 코리안 더비에 초점을 맞춘 한 줄평 주셨고요. 우충원 기자, 이어도 다시 한 번만 이라면서 레버쿠젠의 애증 섞인 한마디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월요일 새벽 열리는 프리메라 리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치열한 2위 경쟁을 이어온 라이벌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친다고요? 네, 시즌 초반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기세 정말 대단했습니다. 돌풍을 넘어서 바르셀로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히 우승 경쟁까지 펼쳤는데요. 하지만 너무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리그 경기와 챔피언스 리그, 컵 대회까지 쉼없이 치르면서 선수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결국 지난 오사수나전을 앞두고는 훈련을 좀 쉬고 선수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했는데요. 주전들을 대거 빼고 나선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를 치면서 아틀레티코는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쳐버렸죠.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 그리고 다음 주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 중요한 경기를 계속 앞두고 있는 아틀레티코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가 보여주고 있는 요즘 경기력, 최근 가장 좋은 페이스입니다. 그야말로 물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27경기 무패에 최근 공식 경기 6연승입니다. 더욱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징계로 최근 프리메라 리가 3경기에 결정을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헤세 로드리게스, 가레스 베일 등의 활약은 호날두의 빈자리를 메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체력을 비축한 호날두까지 가세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상대팀에게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한때 바르셀로나의 승점 6점 차까지 뒤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역전을 시켰습니다. 석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알입니다. 근 1년 8개월 만에 1위를 탈환한 건데요. 벤제마와 헤세, 모드리치의 활약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호날두도 가세하기 때문에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역 라이벌의 대결이긴 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선수단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레알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마드리드 지역 라이벌 아틀레티코와 레알의 경기 3세판의 전체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호날두와 상관없이 잘 나가는 레알 마드리드의 두 표, 무승부에 한 표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지친 아틀레티코쯤이야라면서 레알의 승리에 손을 들어줬고요. 우충원 기자 역시 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남장현 기자는 마드리드 더비는 팬들에게는 축제지만 선수들에겐 전쟁이라면서 무승부라는 전망 해주셨네요. 이번엔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평가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럽의 강호, 그리스와 원정 평가전입니다. 뜨거운 감자 박주영 선수 출전하죠.
맞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우리 대표팀의 가장 취약 포지션이죠. 아직도 주전 선수가 결정이 안 됐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결국 박주영 선수를 품에 안으면서 기존 원톱 후보 김신욱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동원 선수까지 도전장을 던지면서 공격진의 경쟁 구도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박주영 선수 지난주 볼턴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하긴 했는데 61분 동안 뛰면서 슈팅을 한 개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그리스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는 5월 시작되는 대표팀의 마지막 합숙에 포함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구자철이 이끄는 미드필더진 역시 부활할 수가 있을지 관심거리입니다. 국내파가 주축이 된 미국 전지훈련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선보인 만큼 이번에는 명예회복이 필수입니다. 그리스는 지난주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를 보면 대표팀의 윤곽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지난 26일이었죠. 16강 1차전에서 메뉴를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메뉴에게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올림피아코스 수비라인, 곧 그리스 대표팀 수비로 봐도 무방합니다. 수비의 핵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대표팀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코스타스 마놀라스를 비롯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지아니스 마니아티스까지 모두 대표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선수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3월 A매치에도 동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국전에 최정예 멤버들을 꾸릴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올림피아코스 수비수들이 호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주영과 김신욱을 비롯해서 공격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만만치 않은 그리스 수비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두 팀 모두 좀 빈틈이 보입니다. 팽팽한 무승부 대결을 예상합니다. 네, 허정원 기자는 팽팽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가장 핫한 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그리스의 원정평가전 3세판 의견은 어떨지 함께 보시죠. 강호 그리스와의 싸움이지만 무승부 두 표라는 후한 평가들 나왔습니다. 먼저 무승부 의견부터 살펴보면요. 허재원 기자, 박지영 효과를 기대했고요. 남장현 기자, 애국심을 담아봤지만 승리에는 회의적이라는 평을 주셨습니다. 우층원 기자는 남아공대의 그리스가 아니다라면서 냉철한 전망 해주셨네요. 냉철한 전망보다는 그래도 무승부에 기대고 싶네요. 계속해서 지난주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견고할 줄만 알았던 바르셀로나가 레알 소시에다드에 무너지는 바람에 기자들의 예측 점수도 훅 떨어졌습니다. 믿었던 레버쿠젠마저 볼프스부르크에게 무릎을 꿇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샬케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남장현 기자는 3경기 모두 틀렸는데요. Let it go, 다 잊어. 노래처럼 다 잊고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도 한 경기를 맞추셨는데요. 아무래도 소치에서 돌아와서 피로감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이제 축구에 전념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낮에 열릴 남자 프로농구 재경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구단별로 4경기에서 5경기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인왕 타이틀 굉장히 궁금한데요. LG 김종규 선수, KCC 김민구 선수의 이름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 어떻게 시즌에 보세요? 대학부 신인이 네. 들어와서 시즌 초반부터 신인들의 어떤 경쟁, 활약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LG 김종규 선수는 평균이 10.26점 정도 넣고 있고 리바운드도 6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CC의 김민구 선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평균 득점이 12.48점 그리고 5개 가까운 리바운드를 하고 있고 또 어시스트도 역시 4.5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두 선수 간에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기록만 놓고 보면 김민구 선수가 신인왕에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네. 이 소속팀 KCC가 현재 정규리그 9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LG는 지금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김종규 선수의 수상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선수의 경쟁이 팽팽할수록 팬들은 아무래도 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농구 3세판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경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뒷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비스 최근 8연승을 하고 있는데 경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모비스는 역시 저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네. 됩니다. 물론 시즌 내내 선두권 다툼을 하고 있지만 올 시즌에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8연승의 상승세인데요. 그러면서 단독 1위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물론 정규리그 1위는 SK에게 내줬지만 막판에 연승을 달리면서 그 분위기를 챔피언 결정전까지 끌고 와서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렸거든요. 우리도 지난 시즌에 재판이 되겠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왔다고 봤던 양동우 선수가 시즌 중반 부진했을 때와 달리 회춘을 했다고 좀 해야 할까요?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전에서도 4승 1패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랜드도 최근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5연패를 끊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고 더 힘이 났나 봅니다. 네. 3연승의 상승세인데요. 특히 27일 KT를 상대로는 4쿼터에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전자랜드가 득점이 포엘과 정영삼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최근 경기를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찰스 로드와 차바이가 이 두 선수의 짐을 나눠 맡고 있는데요. 네. 로드는 3경기에서 16득점의 리바운드가 11개를 평균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바이 선수도 평균 12점을 넣고 있습니다. 연승팀끼리 대결은 예상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모비스가 조금 유리하다고 예상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모비스, 전자랜드 두 상승세의 두 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 두 팀 참 좋아하는데 3세판으로 함께 예측해 보시죠. 요즘 모비스라고 쓰고 승리라고 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비스에 대한 기자들의 믿음 갈수록 두터워지면서 모비스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강해진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 우승을 향한 불타는 진전 등 닮은 듯 다른 말로 모비스를 응원해 주셨네요. 네, 앞서 잘 나가는 두 팀을 소개했다면 이번엔 기운이 조금 빠진 두 팀입니다. KCC와 KT의 대결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KCC는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경기 내용은 최근에 나쁘지 않은데 좀 끈기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경기가 좀 안 풀릴 때 너무 쉽게 좀 경기를 초반부터 포기하거나 막판에 시속 게임을 하다가도 한두 점 차이로 좀 아깝게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일에 SK를 잡기도 했지만 그 이후 7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동기부여가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팀이 우선이지만 선수들 스스로가 좀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경기, 나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KT는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6위로 떨어지면 모비스나 LG, SK 등 상위 3팀 가운데 한 팀과 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물론 전자랜드나 오리온스도 강팀이지만 남은 경기에서 5위를 지키는 것이 이 팀의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에다가 경기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50점대 경기가 2번 나왔고 60점대 경기도 3번인데요. 무엇보다 득점력을 좀 문제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득점력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두 팀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앞서 있는 KT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네. KCC와 동부의 대결,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KT의 승리에 공 3개 이상씩이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4승 1패로 KT가 절대 우세하다고 했고요. 최용석 기자는 선수도 감독의 실력도 아닌 절실함 때문에 KT가 이길 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전태풍, 조성민, JJ 듀오를 칭찬하면서 KT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네요. 자, 요즘 이 팀 이야기하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안이 없는 꼴찌 동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6위 오리온스와 맞대결을 펼친다고요? 네, 동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 최하위가 거의 유력한 상황이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축 선수들도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요. 김주성과 더니건, 두경민 트리오가 요즘에 득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특히 20일에 전자랜드엔 또 승리를 했고요. 26일 LG와 경기에선 한 점 차로 아쉽게 지긴 했지만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리온스는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엔 완전 다른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강팀들을 줄줄이 만나긴 했지만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LG와 모비스를 상대로는 50점대 득점에 그쳤는데요. 군 제대 이후에 펄펄 날던 허일영 선수의 득점포가 갑자기 잠잠해졌고요. 또 최진수와 김동욱, 장자석 등의 득점도 좀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일스 감독이 또 한 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좋은 분위기에서 플레이오프를 시작해야
단기전에서도 지금의 성적보다 더 나은 순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온스가 연패를 끊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오리온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오리온스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꼴찌 동부에게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3세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즌 막바지가 되니까 기자들의 대동단결한 모습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온스라는 이름으로 뭉치셨는데요. 이경재 기자 연패 탈출을 꿈꾸며 최홍석 기자는 윌리엄스의 복귀에 희망을 걸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김주성 혼자 뛰는 동부를 걱정해 주셨나요? 네, 지금까지 오늘날 남자 프로농구 경기 미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농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잘 키운 전자랜드 하나가 기자들의 체면을 살렸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동부는 KCC에게 졌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노래를 부르던 SK는 못난 모습을 보이며 모비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에는 3명의 기자 모두에게 잘생겼다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3명의 기자 모두 고루고루 성적이 좋습니다. 네. 또 3명의 기자가 모두 의견이 일치했거든요. 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네. 주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6강이라든가 어떤 우승권 경쟁의 윤곽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팀과 약팀이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모험을 걸기보다는 네. 강팀 쪽에 많이 승리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첼시와 에버튼의 경기 1대0으로 첼시가 이겨 예측과 일치했고요. 리버풀 대 스완지의 대결에선 4대3으로 리버풀이 승점 쌓기와 예상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사이트 예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구너스 가이드 사이트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풀럼 대 첼시의 경기 예상을 보겠습니다. 첼시는 올 시즌 홈에서 풀럼을 2대0으로 이겼다. 이 경기도 첼시가 승리할 것 같다. 하지만 첼시는 풀럼 홈 경기장인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늘 고전했다. 최근 경기에서는 상승 탄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며 원정팀 첼시가 2대1 한 골 차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대 마인츠의 경기 예상입니다.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최근 저하되고 있는 반면 마인츠는 압박감 없이 경기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레버쿠젠이 홈에서 충분히 마인츠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홈승 배당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레버쿠젠이 2대0 정도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1, 2군 선수들의 연봉 합계 507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화의 김태균 선수는 15억 원으로 3년 연속 가장 많은 연봉을 받게 됐고요. 그 뒤로 롯데 강민호, 삼성 이승엽 선수, LG 이병규 선수가 이었습니다. 선수 여러분, 높아진 몸값만큼 재밌는 경기 약속해 주실 거죠? 약속해줘. 스포츠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